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더 힘들었던 하루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증시까지 같이 엮어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2.38%나 큰 하락이 나왔죠. 반등 다음 반등 없이 계속 하락만 하다가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는 지수는 독일 지수거든요. 그런데 어제 유럽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유럽 시장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 이슈죠. 다시 이동 제한이라든지 입국 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독일 증시뿐만 아니라 프랑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지 못한 시장이 미국 시장까지 이어지고 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약 0.13%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는 2% 이상의 큰 낙폭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2%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대만도 낙폭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밀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서 상해 종합, 상해 지수도 약 1%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아시아 증시도 일부분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악재가 없거든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61명으로 정말 많이 줄었어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라도 크게 늘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도 크게 감소한 상태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의 하락을 부추길 만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유동성 장세도 좋지만 현 시점에서는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렇게 국내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와 같이 연계지어서 생각해본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개별 종목과 각 나라의 지수들 올라갈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도 강화가 되죠. 지금 현재 10억에서 내년부터는 3억으로 굉장히 강화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올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대주주 요건이 3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많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금이 많을수록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하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올 하반기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로 많은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강화,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이런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번 상승만 할 수 없고 내가 상승을 판단했지만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락이 나온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현금을 일부 확보하는 것이 언제나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적재적소해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글로벌 증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선 하단으로 내려왔죠. 그동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사태 최정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21선을 내려왔던 적은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3번째죠. 만약에 이 부분을 쉽게 복구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그 하락 구간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나스닥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보다 하락폭이 더 심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1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1선 아래에서 어제 시장이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어제 독일 증시도 4%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고 장기 이평선인 61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또 상해 증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61선 아래에서 증시가 횡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현재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하락폭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약 1조 원 가까운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큰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증시의 큰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을 부추겼던 주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히 매수한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될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그럼 개별 종목을 한번 몇 종목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고 특히 기관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이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17만 9,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하루 동안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2일 오늘이죠.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네이버, 하나솔루션, SK케미칼,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인 것을 알 수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많네요.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인버스를 많이 담았네요. 그리고 인버스를 제외한다면 포스코, LG화학, 하나솔루션, 두산박캡,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 테슬라 배터리데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30분, 이 시간에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테슬라 배터리데이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진행되기 직전인 오늘이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배터리데이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머스크 테슬라 LG화학 배터리 구입 늘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세하게 어떤 의견인지 트위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2가지 트위터를 머스크가 남겼거든요. 먼저 살펴보면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 배터리셀의 구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주체는 파나소닉, LG, CATL,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 즉 한마디로 파나소닉, LG화학, CATL,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을 통해서 배터리셀의 구매를 줄이지 않고 더욱 늘릴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좌측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빨간색 줄 그은 거 보시죠?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해본다면 2022년까지 엄청난 대량 생산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는 2022년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2가지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나소닉과 LG, CATL과 협력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을 더욱 늘릴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결국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하기보다는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생산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통해서
이 트위터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들과 신기술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 국내 증시만 잠깐 흔들린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지금 변동성이 심해졌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올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조건 강화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목을 매도하고 현금화시키자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비교적 많다면 지금은 조금 줄이고 핵심 종목들만 끌고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